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좀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느냐. 제목 보시는 것처럼 무효인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비를 징수해 왔다면 그것은 금전 편취행위인가. 이 편취행위라는 표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저희 금전 편취이기 때문에 내가 낸 관리비를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다시 받아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었던 사안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단 회장을 선임하였는데요. 이 회장을 상대로 소유자들이 관리단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결정이 났습니다. 즉 관리단 총회 결의가 잘못되었고 따라서 관리단 회장도 적법한 사람이 아닌 게 된 거잖아요. 이 선임들, 이 관리단 회장을 선임한 이 결의가 잘못됐으니까 관리단 회장, 즉 관리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관리단 회장은 계속 소송으로 다투면서 가처분이 항고 등등을 하면서 관리비를 징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관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회장도 알면서도 계속해서 관리비를 징수한 행위, 이것은 입주자들을 기망해서 금전을 편취한 행위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도 이걸 질문 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렇게 금전 편취한 행위로 나는 관리인이 아닌데도 계속 걷고 있어요. 선량한 입주자들은 그냥 관리단이 내라고 하니까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망행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되게 색다른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관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즉 내가 낸 관리비를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해가지고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것, 이거 아닌가요? 요게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수송까지 갔습니다. 근데 결론은 안 됐죠. 왜 안 됐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법조문부터 보실게요. 이번 사안에서 문제된 것은 관리비였잖아요.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관리인이 관리비를 징수한 거, 이게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근거 규정이 뭐냐를 말씀드리자면, 관리비의 근거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17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공유자, 이 공유자는 구분소유자이죠. 이 공유자,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 비율, 이 그는 전유 부분이라 했어요. 전유 부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고용 부분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용 부분 관리 비용, 요것이 바로 관리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가 집합건물법 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적법하지 않죠. 하지만 적법한 관리인의 권한 의무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고용 부분의 관리 비용 등 관리단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수령하는 행위, 이것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라는 것이에요. 관리인은 이렇게 관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안 같은 경우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었을 뿐이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판례는요, 이러한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관리단은,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 이거 중요하고도 이 판례가 되게 좀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만약에 적법하고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집합건물법 17조, 그 다음에 25조 1항, 아까 뭐였습니까? 우리가 본 규정이었죠. 17조와 25조 1항, 요 1항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적어도 고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뒤집어 얘기하면 구분 소유자는 관리비를 관리인에게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법리는,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해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집합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관리 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전 이게 굉장히 특이했다고 보여져요.
즉 집합금융법 17조 25조 1항 이것은 적법하게 소임된 관리인을 전제로 한 규정이긴 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관리인이 행한 사실상의 관리행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적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했다면 관리단에 대해서 관리비 지급 의무를 부분 소유자들이 부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인이 적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리행위를 했다면 관리단에 대해서예요. 관리단에 대해서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관리비 징수는 관리단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관리단이 하는 것이지 관리인 개인이 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관리인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관리단의 징수행위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판례의 법리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관리인이 건물관리를 맡아오면서 관리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입주자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 편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실제 판례 태도였습니다. 남부지방법원 판례 태도였어요. 관리단 차원에서 실제 관리행위를 했었고 그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개인이 적법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리단에 내야 할 그런 관리비 이거에 대한 징수행위 이거 위법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만 제가 이 부분을 잠깐 건너뛰었습니다. 다만 이게 있어요. 그러한 관리인 뭡니까? 무효인 관리인이 대표가 되어서 관리비 소송을 하면 관리비 소송은 관리단이 하는 겁니다.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부종식이면 부종식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그 관리인이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적법하지 않은 관리인이 대표가 되어가지고 소송하면 그때는 각하되는 거예요. 그때는 소송이 안 됩니다. 소송 지는 거예요. 각하가 되는 것, 이 문제는 별개입니다. 소송이 대표자 자격 흠결로서 각하되는 그 문제하고 실제로 관리비 징수를 한 것 자체가 구분 소유자들에 대한 편취, 기망행위이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관리단에서 관리행위 했고 비록 관리인이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관리비 징수하는 것 이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걸 가지고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왔던 이 소송 서울 남부지방 판결의 결론이었어요. 기망행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반환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초에 정상적으로 하는 관리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무효인 관리인이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각하됩니다. 안 되는 것이지만 실제 냈어요. 소유자들이 냈어요. 입주자들이 냈어요. 낸 상태에서 관리인도 아니면서 걷었어? 이건 기망행위야. 이건 사기야. 이렇게 하면서 이걸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논의가 다른 논의입니다. 이 두 논의를 구별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